네, 오늘은 생명 다양성의 보전 프린트가 18번하고 19번하고 프린트가 겹쳐요. 그 내용 프린트만 겹치고 문제는 제대로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전체 톡에 올려드릴 테니 그 바뀐 내용은 그러니까 19강 내용은 제가 올려드린 걸 참고로 하거나 아니면 그 뒤로 이제 제가 그거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새 거로 바꿔놨으니까 그 뒤로 가져가신 분들은 그냥 19강에 정확하게 생명 다양성과 보존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프린트 18번입니다. 18번 프린트. 자, 자연선택과 진화. 자연선택과 진화에 관한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란 뭐냐부터 시작하죠. 네, 진화라는 건 결국에 생물이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새로운 종으로 변해가는 현상인데, 그럼 이 진화가 왜 일어나느냐? 환경 변화 때문에 그렇다. 즉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진화라는 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진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내용을 배우겠지만,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결국 오랜 세월 동안 환경 변화에 적응하게 된다. 환경 변화에 적응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지질시대 파트에서 배울 건데요. 환경 변화가 생기면 그만큼 다양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네, 그 진화라는 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지구 환경 변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얘기하면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의 진화. 그러니까 지구가 대충 40억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40억 년 동안 진화를 할 건데, 그러면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경 변화가 일어났겠느냐. 우리가 이제 지각 변화 파트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지각 변동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초대륙으로 뭉쳤다가 흩어졌다, 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환경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왜 우리 주변에서는 안 그러느냐? 우리도 이제 지구의 역사의 일부이기는 해요. 그죠? 지구 역사의 일부이지만 그걸 우리가 100년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 변화를 다 경험하고 그러진 못합니다. 그래서 체감을 못하는 것일 뿐, 우리도 지구 역사 전체에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지만 지구 전체 역사에 해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원인. 그러니까 이제 왜 진화가 일어나느냐?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일어난다. 그 왜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라는 게 나와요. 원인이라는 건 뭐냐면 변이입니다. 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근데 변이라는 건 뭐냐? 이제 넓게 보면요, 같은 종 사이에 형질의 다양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종 사이에 형질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변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돌연변이라는 거하고 좀 헷갈리죠. 어떻게 보면 변이는 이제 더 넓은 범위인데요. 돌연변이라는 건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나오는 걸 돌연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좀 키가 크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많이 큰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좀 꽤 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은 안 그런데 나는 되게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나오는 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변이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다, 그러면 같은 사람 사이, 그러면 사람 사이에 굉장히 많은 뭐가 있어요? 변이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의 형질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변이는 크게 둘로 나누는데 이제 뭐라고 나누느냐? 비유전적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 변이가 있어요. 유전적 변이. 말 그대로 비유전적인 변이는 유전이 관련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부모님으로부터 선천적으로 DNA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뭐 돌연변이에 의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비유전적 변이라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획득 형질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획득하는 획득 형질이다.
획득 형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획득 형질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몸을 아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막 제가 막 근육질로 막 바뀌고 상상이 안 된다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질, 그러니까 획득 형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훈련에 의해서 뭐 근육이 발달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이제 카렌족 여인이 나오는데요. 카렌족이라는, 족속은 여기다 이제 목걸이를, 목에다 링을 하나씩 이렇게 찹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차기가 목이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획득 형질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이 획득 형질은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느냐. 딱 이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비유전적 변이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육체미 선수가 애를 낳아요. 육체미 선수가 애를 낳으면 아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근육 자랑하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을 만든다는 건 우리가 획득 형질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식에게, 그러니까 자손에게 유전되는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아빠가 운동을 많이 좋아하면 아이도 좋아하겠지만 그건 나중 얘기다. 태어날 때부터 막 삼두박근, 이두박근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변이로 갑니다. 유전적 변이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건 왜 나타나느냐? 당연히 유전자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전자의 차이가 유전적 변이를 가져온다. 결국 유전자가 다르면 우리가 변이가 발생한다. 뭐 이런 소리죠. 네, 오케이. 자, 합니다. 얘는 그러면 아까 비유전적 변이하고 뭐가 가장 큰 차이냐? 그렇죠. 누구나 다 이쯤 되면 예상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유전이 가능하다. 유전이 가능하다. 유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즉, 유전적 변이에 의한 건 그 다음 세대로 유전되어서 전달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유전적 변이는 왜 생기느냐? 이제 제일 쉬운 얘기는 유전자가 다르게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성생식을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조목조목 이제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닮게 되죠. 막 완전히 아빠하고 똑같이 생겼다든가 완전히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잘 뜯어보면 안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형질을 어떻게 한다고요? 형질을 갖고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전자가 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성생식에 의해서. 그래서 아빠도 자기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진 아이를 복제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엄마와 아빠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즉 다른 말로 엄마 유전자의 아빠 유전자의 반이 만나서 자손이 된다는 거죠. 네, 자 갑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자연 선택 이후의 진화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유럽 정원 달팽이, 이제 교과서에 그런 게 나와요. 유럽 정원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 그러니까 유럽의 정원에 보면 이제 그 달팽이가 사는데 그 달팽이들이 껍질이 다 다르다는 거죠. 껍질에 있는 무늬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데 이건 획득 형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데 똑같이 태어나는데 살다 보니 달라진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다시. 똑같이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 달라졌다. 이런 거예요? 그럼 비유전적 변이에 가깝죠. 근데 유전적 변이라는 건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앵무새의 깃털색. 그렇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깃털색이 다르겠죠. 오케이.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진화에 관한 가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용불용설. 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 봐요. 네. 대답하는 게 막 들려요. 환청이라고요? 네. 자, 용불용설이라는 건 뭐냐면, 안 쓰면 퇴화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안 쓰면 퇴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용불용설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기린의 예를 들자요.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는지를 설명할 때 라마르크 용불용설은 이런 거예요. 자꾸 나무 위에 있는 나뭇잎들을 따먹으려다 보니까 이 목을 자꾸 쓰니까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용하면 길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고 이걸 우리가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 말이 안 되는 게 딱 그 아까 비유전적 변이에서 드러나죠. 이렇게 용불용설이라는 건 획득 형질에 관한 설명인데 이거는 유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유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이 형질이 계속해서 유전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목이 짧게 태어났는데 막 써서 목이 길어진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목이 깁니다. 그죠? 그거는 결국 유전적 변이에 해당되고 따라서 라마르크 용불용설은 지금은 처음에 이제 유전이라는 걸 생각해냈다는 굉장히 중요한 학설이긴 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설입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많이 배우는 학설은 뭐냐? 이게 나중에 진화론으로 변하죠. 그게 뭐냐면 자연선택설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의 이름이 자연선택설이죠. 이게 왜 설이냐면 지금은 그 당시에 미흡했던 것들이 막 어떻게 보완이 돼서 진화론이 된 거죠. 진화론. 이렇게. 따라서 자연선택설이라는 건 일종의 뭐가 있냐면 흠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보완해서 현재 진화론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연선택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네, 페이지 넘기셨고요. 네. 자,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결국 자손을 많이 남기게 되고 그러면 그 개체 집단을 가만히 볼 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일본 사람들 되게 작아서 외놈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 일본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단의 평균 키가 커졌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떨 땐 우리나라보다 크다 뭐 이렇게 평균 키가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키도 커지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고 그래야 되겠죠. 네. 자, 결국 자연선택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환경 변화에 적응한 개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손을 남겨서 전체적으로 그 집단의 뭐가 변한다고요? 형질이 전체적으로 변해가는 과정. 이걸 우리가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자연선택설의 한 가지 그 내용을 보죠. 자연선택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과잉 생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잉 생산돼야 된다. 이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 그 안에 다양한 변이가 존재한다. 변이가 존재하게 된다. 되셨나요? 그러면 그 변이에 의해서 과잉 생산되는 이유는 이제 먹이가 많기 때문에 종족 번식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한다면 과잉 생산되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항상 계속 똑같이 풍년이냐?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먹이가 없어서 생존 경쟁할 수밖에 없게 돼요. 먹이가 없어서 생존 경쟁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 선택되는 아이들이 있다. 즉 환경에 적응하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좋은 애들이 자연 선택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 선택되고 나면 결국 마지막 과정이 뭐라고 했죠? 네, 진화가 완성되죠. 진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과잉 생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해에 굉장히 많은 아이를 낳았어요. 뭐 예를 들어 저도 옛날에 뭐 베이비 부머 세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하여튼 변이가 많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과잉 생산되기는 변이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생존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변이의 이유, 뭐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는 거죠.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염색체니 뭐 유전자니 DNA니 이런 말 자체가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왜 변이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데 그냥 어찌됐건 다윈은 무슨 생각을 했냐. 과잉 생산되게 되면 그 안에 변이가 생긴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보완이 되죠. 변이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진화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존 경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일 그 심한 게 이제 뭐 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식지. 무슨 말이냐면 왜 호랑이는 한 산에 한 커플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호랑이는 내보내요. 네, 그러니까 생존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를 더 잘 저기하고 그 생존 경쟁에 이기는 애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서식지.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쟁에 의해서 배우자를 선택해서 자기 자손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손을 남긴 애들의 형질이 결국 유전돼서 그게 진화된 형질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자연 선택이라는 건 뭐냐? 결국 환경 적응이 유리한 개체. 자, 환경 적응에 유리한 개체가 생존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 적응에 유리한 개체가 생존하게 된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네. 자, 결국 그 생존한 개체가 진화를 일으킨다. 즉 자손을 널리 퍼뜨려서 그 형질이 주된 형질이 된다. 뭐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연선택설로 그러면 아까 라마르크의 용설로는 기린의 목이 긴 게 설명이 안 됐는데요. 그쵸? 이제 자연선택설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어느 해에 굉장히 날씨도 좋고 하여튼 기후가 좋아서 굉장히 먹이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애기도 많이 낳고 그러니까 기린들이 새끼도 많이 낳고 그래서 번성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안에는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목이 중간쯤 되는 기린도 있고 막 이렇게 개체 변이가 막 생겨났단 말이죠. 자, 이렇게 개체 변이가 생겨났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 아무래도 목이 긴 애는 위에를 먹고 목이 짧은 애는 아래를 먹으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생존 경쟁하게 됩니다. 막 먹어치우다 보면 아래 잎들은 대부분 다 먹어버리고 위에 잎만 남았는데 목이 짧은 기린들은 그걸 못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목이 긴 기린들만 그걸 먹어서 목이 긴 기린의 형질이 기린의 대표 형질이 된 거예요. 즉 생존 경쟁에 살아남는 거죠. 이렇게 설명한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계점. 네, 별표 치셔야 돼요. 한계점 별표 치셔야 돼요. 한계점. 자, 유전자의 역할이 밝혀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아까 뭘 설명 못한다 그랬죠?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즉 변이가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변이가 왜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두 번째 한계. 자, 부모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 그렇죠. 이 마지막 과정인데요. 즉 첫 번째 과정과 이 마지막 과정, 자손에게 형질이 전달되는 것, 형질이 전달되는 이 현상, 이걸 우리가 이제 유전이라고 하죠. 이 유전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보완돼서 지금의 진화론이 된다. 자, 여기 이 내용이 서술형이나 객관식으로 꼭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생물원에 나오는 뭐 그런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게 중요한데 뭐냐. 다윈의 진화론이 사회, 국제사회, 뭐 아니면 나라에 뭐 이런 인류에 영향을 미친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의 발달. 다윈의 영향, 그 자연선택설의 영향이죠. 첫 번째, 자본주의가 가능해졌다 이거죠. 자본주의. 황제가 모든 걸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개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좀 신이 무시되는 거기도 하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를 낳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 간에도 생존 경쟁에 의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막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진화에 의한 심리학.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프로이드의 심리학 뭐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진화 심리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인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진화론에 의해서. 왜냐면 그 전에는 오로지 종교, 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변화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번째, 생명과학이 태동됩니다. 그쵸?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공부하는 방식, 그러니까 연구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뭐 유전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분자생물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생명과학의 분야들이 나타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객관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상적 배경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중세에 신만 오로지 막 유일하고 그러면 막 황제가 존엄하고 밑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막 이런 이상한 중세의 사고 방식에서 개인이 중요하고 개체가 중요하고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라든가 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건 좀 안 좋은 거죠. 국가 간의 경쟁, 즉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걸 좀 사회적 기반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연 선택설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변이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 7페이지죠. 변이와 자연선택. 자, 이제 아까 자연선택설에서는 이제 변이라는 걸 설명을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변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쭉 지금부터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변이는 몇 가지가 뭐가 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변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변이가 있냐? 비유전적이다. 비유전적 변이. 그 다음에 유전적 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유전적 변이는 어떻게 보면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획득형질에 관한 설명이에요. 획득형질. 이게 획득형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게 태어났지? 사실 그런 거 공부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건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획득되어지는 형질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갑니다. 그래서 비유전적 변이와 유전적 변이가 쭉 나누어져 있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했죠? 비유전적 변이는 유전되지 않는다. 네, 유전적 변이는 그렇죠. 유전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 변이의 이유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는 건 유전적 변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첫 번째, 돌연변이입니다. 돌연변이. 그렇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DNA가 변하는 거고, 그러면 유전자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유전적 변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따라서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변이가 결국에 가장 중요한 유전적 변이의 이유 중에 하나죠. 자, 돌연변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설명했죠?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발현되는 거예요. 자손에게 발현되는 것. 왜냐? 이게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죠? DNA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네, 자 밑으로 내려가면 붉은색 딱정벌레, 우리 안에 초록색 딱정벌레가 나타남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슬프게도 저는 이걸 이제 컬러로 편집을 했어요. 그런데 컬러로 우리가 인쇄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초록색 뭐가 있다고요?
가운데 초록색 딱정벌레가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지가 흑백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초록색 유전자가 나타났다는 게 사실 자체가 뭐라고요?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결국 그 초록색 딱정벌레가 이게 종은 같으니까 교배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에 또다시 초록색을 낳고 그 다음 세대에 초록색을 낳으면 이게 초록색이 또 다른 하나의 뭐가 되죠? 형질이 되죠. 네, 원래는 없었던 형질이에요. 그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자 조합인데요. 우리가 무슨 생식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유성 생식을 한다. 자, 동물은 유성 생식한다. 식물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면 유성 생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부와 모로부터 염색체를 받아서 그 두 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두 개를 받은 자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가 이제 사람의 경우 부가 2n이 46인데 그 중에서 뭘 준다고요? n은 23, 즉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죠. 이렇게 한 벌을 주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모두 역시 마찬가지로 2n이 46인데 거기에서 어떻게요? n이 23을 주는 거예요. n 23을 줘. 그럼 결국에 자손은 다시 2n이 46이 되죠? 이렇게 유성생식하는 과정에서 요 n은 23이라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전자 조합이라는 게 일어난다. 즉 유성생식에 의한 어떻게 한다고요? 다양한 무슨 조합? 유전자 조합. 유전자 조합. 이게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의 이유다. 이런 얘기죠. 변이의 이유이다. 되셨나요? 오케이. 네.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자, 흰색 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가 있고요. 갈색 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강아지가 있다. 그런데 어떤 강아지들이 나왔냐면 흰 바탕에 갈색 무늬 아니면 갈색 바탕에 흰 무늬, 즉 얼룩무늬의 강아지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돌연변이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둘 다 빨간색인데 초록색이 나온 거예요. 전혀 다른 게 나온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긴 조합이 된 거예요. 흰색하고 갈색인데 얼룩무늬 이렇게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조합이 되게 된다. 이런 것들. 따라서 이게 뭘 가져오게 되냐면 세대를 걸치면 걸칠수록 다양한 형질을 나타낼 수 있게 돼요. 즉, 이 다양한 유전자 조합은 결국 뭘 가져오게 되느냐? 다양한 형질을 갖는 집단을, 생물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질을 갖게 되면 나중에 이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이게 뭐를 가져오냐면 멸종 가능성을 줄여요. 네, 멸종 가능성을 줄이는 아주 고마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밑으로 가면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 자, 그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주색 꽃 유전자와 흰색 꽃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자주색 꽃 유전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꾸 자주색 색소를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러면 흰색 꽃 유전자는 뭐냐면 자주색 색소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어떻게 되느냐? 자주색 꽃 유전자가 자꾸 발현이 되면 꽃이 자주색이 되고요. 그다음에 흰색 유전자가 자꾸 발현이 되면 흰색 꽃이 된다. 자, 결국 개체가 가진 유전자 차이에 따라 합성되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형질 차이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양한 형질은 앞쪽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데요. 특히 이제 태원고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에 보지 않고 지금 중간고사 범위고요. 야탑은 이제 기말고사 때 시험을 보셨던 건데요. 이런 거, 임에도 마찬가지.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나왔다. 이유는 뭐냐면 단백질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즉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양한 단백질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형질이 다양하려면 뭐라고요?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종류가 다양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단백질은 뭐에 의해서 만든다?
그렇죠.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죠. DNA상의 유전자에 의해서. 즉 유전자 조합이 다양하면 다양한 형질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양한 형질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형질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 즉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앞에 형질 발현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파트에서 뭘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연선택과 진화 8페이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자연선택과 진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오는 건 뭘까요? 네, 바로 핀치새, 핀치새. 자, 갈라파고스 군도에 사는 맷새 또는 핀치새는 뭐에 따라? 먹이의 종류에 따라. 이건 이제 중요한 말이죠. 핀치새. 얘는 갈라파고스 군도. 이제 군도라는 건 뭐냐면 섬이 많다라는 거예요. 섬이 많다. 섬이 많은 곳인데 그 섬마다 뭐가 다르냐면 이게 먹이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먹이의 종류가 다르다. 먹이의 종류가 다르다. 그럼 먹이의 종류가 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는 개체들이 잘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나뭇잎을 먹는 새, 뭐 곤충을 먹는 새, 선인장잎을 먹는 새, 그다음에 씨를 먹는 새, 열매를 먹는 새가 다 다양하게 된다. 특히 뭐가 달라서 다양하냐면 거기 사진으로,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부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리가 이렇게 원래 같은 종이었지만.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에 살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러면 이제 격리설이라고 해요. 격리설. 그렇게 각 섬에 격리되어서 살 때 그 섬의 환경, 즉 먹이죠. 먹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네, 이게 자연 선택설의 대표적인 예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같은 환경이었는데 나중에 그 먹이를 잘 먹는 새가 거기에 살아남아서 진화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냥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거기다 시험 문제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낫모양 적혈구의 자연선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 적혈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동글뱅이로 생겼고 그 안에 여기가 이제 뚫어지진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얇게. 그래갖고 도너스인데 가운데가 막혀있는 도너스 이런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 즉 낫모양 적혈구라는 건 이렇게 생긴 적혈구예요. 그럼 여기 산소를 운반할 때 정상 적혈구는 산소를 이렇게 4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운반을 해줄 수 있는데 즉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잘 운반해 줄 수 있는데 이 낫모양 적혈구는 즉 낫모양 적혈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적은 양의 산소가 운반이 된다. 따라서 낫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말 그대로 낫모양 적혈구가 있기 때문에 빈혈증을 겪게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요. 빈혈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 중에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그죠? 우리 흔히 보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라면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 생존 경쟁에 살아남는 자연 선택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런 거야. 아프리카로 가보자. 아프리카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옛날에는 이 아프리카에 갔다 오면 열병을 앓죠. 열병. 말라리아라는 이제 모기가 옮기는 거예요. 말라리아라는 그 풍토병이죠. 어떻게 보면 풍토병. 그 동네에서 잘 감염되는 병 뭐 이런 건데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언제나 항상 유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가보면 정상 적혈구의 모양이
적혈구의 모양이 정상인 사람과 난 모양인 사람이 있으면 아까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더 잘 살아요? 정상 적혈구가.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뭐라고요? 그렇지.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이 생존 확률이 높다. 이거는 이 말라리아라는 병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생존 확률이 높은 이 난 모양 적혈구를 가지고 있는 부족이 많다는 거죠. 네, 그건 무슨 말이냐? 그 환경에 적응해서 자연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 선택의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 100%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항성제 내성세균 세 번째로 갑니다. 자, 항생제 내성세균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항생제라는 건 세균을 어떻게 박멸하는 거죠. 세균을. 그렇죠? 세균의 위험으로부터 세균을 죽여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아주 심각한 일을 벌입니다. 어떤 거냐면 항생제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즉 항생제 남용이 일어나죠.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슈퍼박테리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게 항생제 내성세균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안 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항생제를 또 쓰다 보면 대부분의 세균들이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항생제로 죽지 않는 세균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이 세균 감염에 의한 치명적인 반응이 왔을 때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우리가 항생제 내성세균의 자연선택이라고 하는데, 항생제라는 환경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 안에 어떤 애가 생겼다고요?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생겼냐는 아까 저기서 배우신 거예요. 변이의 원인, 뭐 돌연변이라든가 유성생식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변이가 생기게 됐는데 그게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는, 즉 항생제에 의해서 죽지 않는 세균이 된다면,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게 자손에게 전달이 돼서 자꾸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항생제의 내성이 많은 세균이 많아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항생제 내성 세균도 자연 선택의 대표적인 예로 나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우실 건 뭐냐면 지구상의 생명체 출현 가설이에요. 자, 지구상의 생명체가 출현하는 건 어떻게 출현하느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는 건 화학 진화설이에요. 화학 진화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무기물로부터, 무기물이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H2O, CO2 뭐 이런 것들이죠. 뭐 H2O, CO2 뭐 이런 무기물로부터 어떤 애들이 만들어지냐면 유기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유기물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죠? 1학기 때 배웠던 탄단지가 있어요. 그쵸? 1학기 때 배웠던 탄단지가 있어요. 이 유기물이 되고, 이 유기물로부터 뭘?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걸 우리가 생명체 출현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체 출현 가설. 네. 카메라가 또 잘 안 따라와서 제가 수동으로 좀 조작을 하느냐고 잠깐. 자, 즉 화학 진화설이라는 건 이렇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 이후에는 뭐예요? 그냥 생물학적 진화예요. 생물학적 진화이고 생명체가 출현하게 된 가설이에요. 이해하셨죠? 즉 화학 변화에 의해서, 화학적 진화에 의해서 최초의 생명체가 생겼다. 그럼 생명체 생기고 난 이유는 생물학적 진화고, 이 무기물로부터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나는 과정까지는 화학적 진화이다. 이걸 우리가 화학적 진화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해 열수구설. 자, 이 화학적 진화설과 비슷한데요. 그 에너지원,
그 에너지원을 심해의 열수구로부터, 심해의 열수구라는 건 뭐냐면 밑으로부터 뜨거운 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열수구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거기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주기원설. 우주기원설은 뭐냐면 이건 전혀 이 생뚱맞은 얘기예요. 처음에 생명체가 뭐 해성이나 뭐 이런 거죠. 소행성 뭐 해성 운석을 통해서 지구에 유입돼서 그것이 진화됐다. 즉 최초의 생명체가 외계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외계로부터. 그걸 우리가 외계 유입설 또는 우주 기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진화의 개념으로부터 지금 어디까지 배우신 거냐면요. 바로 여기까지 생명체의 출현 가설까지 쭉 한꺼번에 보셨고요. 네. 어떠신가요?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 전체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뭘 배우고 있고 이 파트는 뭐가 중요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은 것, 머릿속에 막 입력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외우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맥락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러니까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 파트에서도 뭐 기니디 문제라든가 응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을 쉽게 건드릴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맥락이라든가 왜 그렇게 됐고 원인은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공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명 다양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휘리릭.